자, 반갑습니다. 네, 다 저를 처음 뵈셨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죠? 그죠? 예.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1인 기업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비교적 좀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얘기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 너무 어려운 얘기 말고 좀 쉽지만 중요한 얘기가 우리한테 좀 중요하겠죠? 그죠? 예. 뭐 요즘 이제 강의를 많이 들으시니까 강의를 듣는 와중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잠시 뭐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는지 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이 잠깐만요. 네. 좀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들한테 좀 핵심이 되지 않을까. 길지 않아도, 네, 길지 않아도 오늘 한 50분만 여러분들하고 함께 시간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PT를 조금 띄울게요. 네, 그래도 보여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뭐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김문재님, 강태문님, 박매인이 아마 뭐 어떤 일을 현재 하고 계시는 중이겠죠. 네, 예. 그런 일들을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안현숙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현숙 사장님께 제가 주제를 드린 게 좀 초보적이지만 1인 기업에 대한 얘기는 뭐 워낙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또 1인 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네, 1인 기업이 이렇게 성향이 된 것은 아마도 뭐 지금 갖고 있는 어떤 하드웨어들의 한계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예.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뭐 저는 이런 질문 좀 드려요. 네, 독립적인가?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속 가능하기를 원하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좀 오랫동안 하려면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우리 안은수 사장님 얼마나 잘하십니까? 독립적이거든요. 예. 누가 일을 줘야 하고 누가 일을 주지 않으면 안 하면 그 일을 오래 하기 좀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제가 인생 1인 기업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 예전에 그런 인생 1인 기업이니 뭐 이런 얘기는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쩌면 그 지속 가능하느냐 그렇지 않냐에 대한 핵심이 우리한테 주는 질문들이 과연 우리가 긴 시간 동안에 그것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가 된 거죠. 아마 이 사진이 멋있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뭐 멋있긴 뭐 멋있어요, 그죠? 원래 저는 이제 B2B에서 대기업들 컨설팅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인 기업, 이런 게뿐만이 아니라 스타트업, 또 하나는 뭐 크리에이터, 이것들이 지금 요즘 나오는 하나의 뭐 직업 분야, 뭐 이건 특정한 직업이라기보다는 어떤 새로운 전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일을 좀 하고 계시나요? 조금 안타까운 건 많은 스타트업들이나 이런 기업 하시는 분들이 조금 기술에 대한 어떤 매력을 많이 느끼는 분이 계세요. 예, 그죠? 예, 기술. 예를 들어 볼까요? 뭐 강의, 예, 강사를 한다.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강의를 잘하는 기술이 필요하죠. 그죠? 그런데 강의를 잘하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이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예, 본인의 콘텐츠입니다. 예.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좀 유튜브 이제 많이 하시려고 하죠. 또 뭐 블로그도 하시려고 하고요. 예. 이거 다 기술에 해당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유튜브 편집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블로그 글을 잘 쓰고, 어떻게 하면 이런. 근데 이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좀 던지죠. 뭐라고요? 무엇을 올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신의 콘텐츠는 무엇입니까? 말하자면 내용, 주제, 이슈, 이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죠.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요즘은 조회수가 잘 나오는 방법들이 좀 많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걸 노력을 하니까. 또 블로그도 어떻게 하면 좀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만드는 그 기술이 있어요. 근데 그 기술보다 중요한 건 유튜브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이저 블로그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라는 내용이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외국어라고 칠게요. 외국어. 예. 외국어를 잘하는 기술이 있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한간에는 외국어를 어떻게 하면 두 개를 동시에 하나, 어떻게 하면 세 개를 동시에 하나, 아니다, 나는 4개국어 하는데요, 이게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외국어를 여러 개를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예, 구글보다 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외국어를 공부할 필요가 없나요? 그건 아니죠. 외국어를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건은 외국어로 내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이겁니다. 저는 이제 중국어하고 러시아어를 합니다. 예.
중국어 같은 경우는 뭐 강의, 오늘 같은 강의 다 중국어로 할 정도로 좀 잘하죠. 근데 저는 처음부터 동시 통역을 하고 싶진 않았고요. 그 중국어를 가지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도 제가 요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아, 책 쓰고 싶어요. 이런 욕구가 있을 수 있죠. 작가가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아마 이분은 조금 연령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왜냐면 작가가 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강사가 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요즘은 작가가 되고 강사가 되는 그런 툴들과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관건은요, 내가 무슨 글을 쓸 것입니까 라는 내용이 더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의를 잘하는 기술보다 어떤 강의를 할 것인가. 일본어를 준비한 어떤 청년이 있더라고요. 그냥 물어봤어요. 예, 네가 일본어를 잘 공부해서 일본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그게 메시지죠.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과 역사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일본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일본어로 역사에 대한 공부를 하겠죠. 이게 경쟁력이 있더라는 거죠. 이런 일들을 좀 기업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도 많은 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좀 설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른기업 CEO 경영스쿨은 이제 요거는 가치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경영자 마인드와 전략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죠. 이거 이제 5주 과정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 이게 나의 문제죠. 예, 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사실 나의 문제만 해결해서는 돈이 안 됩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돼. 예를 들어서 자기 개발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독서도 하고 운동도 하고 나의 문제죠. 근데 이걸 가지고는 돈이 잘 안 돼요. 예.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운동도 함께 하거나 그 원리를 가지고 글을 좀 쓰거나 책도 내거나 콘텐츠를 가지고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죠? 그래서 콘텐츠 코칭 과정은 6주 과정인데요. 여기서 주로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죠. 그 다음이 이제 프로 CEO는 비즈니스 모델,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사업 모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콘텐츠를 기반으로 나를 이해하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세 가지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안현 사장님은 이 세 가지 과정을 다 하시고 지금 사업을 아주 멋지게 하고 계시죠. 예. 그 세 가지 과정을 지금 3개월 스타트업을 해서 좀 저렴하게 세 가지를 한꺼번에 배우셔서 프로 과정을 나오셔서 이른 기업에서 멘토 역할도 하시고 또 이른 기업에서 성공자로서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시죠. 아주 오래전에 제가 갖고 있던 고민이었습니다. 예, 어떤 고민일까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강의를 오래 하면서 10만 명 앞에서 강의하는 강사 어때요? 멋있죠. 근데 또 하나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10만 명의 데이터로 비즈니스를 하는 경영자. 여러분들 어느 쪽으로 하시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이쪽을 선택하시겠죠. 근데 이쪽을 선택하거나 이쪽을 선택하는 목적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전략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쩌면 제가 조금 트렌드에 맞게 선택을 잘하지 않았을까? 10만 명에게 강의하는 강사가 됐다면 아마 코로나 때 저는 아마 손가락 빨다가 결국은 뭐 다른 일을 뛰어들지 않았을까? 그런데 10만 명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비즈니스하는 경영, 제가 이쪽을 이른 기업 과정에서 이른 기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강조하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예. 이쪽에 있게 되면 결국은 소장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소장농이 되냐고요? 누가 나한테 강의를 줘야 내가 가서 강의를 한다는 사실이죠. 이쪽은 어때요? 이쪽은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소장농이 아니고 뭐예요? 여기는 지주입니다. 땅을 갖고 있죠. 처음에는 내가 땅을 갖고 있는 게 뭐가 대단해? 저쪽에 일자리가 있는데 여기는 시급으로 봅니다. 그렇죠? 강의하는 강사들 다 시간당 급여를 받죠? 예,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두당 벌 수도 있고요. 여기는 구독 모델이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 맞는 첫 번째, 이건 이제 제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성한 겁니다. 예. 제 데이터베이스인데 SMS 고에서 여기 보면 전체 14만 명이라고 보이시죠? 14만 명. 뭐 지금은 더 많죠. 예, 계속 데이터를 만들어 가고 이분들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기획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제 컨텐츠입니다. 팟빵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10분 경영이나 팟빵. 이거 10분 경영을 검색하면 다 아실 수 있습니다. 10분 경영에서 지금 1000개가 넘는 컨텐츠를 구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카카오 채널이라고 그러죠. 이따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지금 15,000명이 넘게 있는 분들과 이제 카카오로 소통하면서 10만 명 앞에 강의하는 강사가 아니라 뭐예요? 10만 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비즈니스라는 경영자가 된 거죠. 그죠? 이거는 제가 운영하는 프리미엄 컨텐츠인데요. 이 모델이 참 재밌죠. 이거는 구독 모델입니다. 구독 유료의 콘텐츠입니다. 예.
저는 월 2만 원을 받고 있는데요. 2만 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2만 원을 내는 사람들이 만약에 10명이면 얼마입니까? 20만 원입니다. 예. 만약에 100명이면 얼마입니까? 200만 원입니다. 예. 이거는 구독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지금에 생각하면 가장 안정적인 모델이기도 하죠. 시급을 받는 모델도 아니고요. 이거는 어쩌면 평생 모델입니다. 누구와? 고객과 평생 가는 모델이죠. 저는 유튜브도 하는데요. 유튜브에서 회원 전용 동영상으로 회원 전용들에게 유료로 콘텐츠 하는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비롯되면 콘텐츠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의 그 얘기들 중에 이 콘텐츠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비롯돼야 되냐면 사실 브랜드입니다. 내가 누구로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후. 내가 누구로서 이겁니다. 누구에게 고객에게 무엇을 콘텐츠 what 그죠? 예. 그리고 여기는 또 하나의 나만의 노하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콘텐츠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질까요? 네트워크가 만들어집니다. 뭐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오랫동안의 1인 기업이나 스타트업들 컨설팅하면서 뭐 저 스스로도 1인 기업이고 또 저를 통해서 나온 1인 기업들이 가장 많은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콘텐츠가 명확하느냐 명확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만약에 콘텐츠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린 그거를 김밥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김밥 천국. 김밥 천국의 특징, 일이 많고 돈이 안 되고 바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델로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김밥 천국이 아니라 전문 설렁탕집을 지향해야 됩니다. 브랜드를 중심으로. 그럼 하루에 몇 시간 일해요? 3시간밖에 일하지 않습니다. 저녁에 일 안 합니다. 네, 3시간 정도 일해도 식당에 테이블을 5번 정도 돌린다. 그럼 어때요? 줄 세워서 하고 있는 설렁탕집이죠. 이쪽으로 가야 제가 아까 얘기한 지주의 모델을 갖는 거죠. 이쪽은 어때요? 이쪽은 소장농의 모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주장으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 3가지 얘기를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서요. 여러분들 그 다음 단계를 한번 해결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3가지 정도로 얘기할 건데요. 우선 제가 아까 책 드린다고 그랬죠? 네, 책 진짜 드립니다. 예, 근데 지금 들으시는 분들 뭐 혹시라도 믿지 못할 사정에 의해서 비디오를 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제가 책을 드릴 거고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기록에 남길 건데요. 잠깐 스마트폰 좀 열어보실까요? 네,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을 여시고요. 카톡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카톡을 열어보십시오. 카톡을 열어보면 위에 검색이라고 있습니다. 예, 잘 뭐 안 쓰시겠지만 검색 표시가 있는데요. 이 검색에 자 이렇게 숫자 10 아까 얘기한 저의 컨텐츠 10분 경영이라고 검색을 해보십시오. 네, 검색을 해보십시오. 네, 검색에. 그러면 거기에 검색에 밑에 하단에 김용환 교수의 10분 경영 클래스라고 채널이 나올 겁니다. 나오나요? 네, 나오시면 그것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하세요. 네, 선택하시고요. 선택하시고 거기에 실시간 채팅으로 넘어가시면 저랑 자동적으로 채팅이 연결되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일단 보내주시고요. 이따가 주소도 보내주시면 제가 책을 보내드릴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내용을 거기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뭘 드리는 거죠? 노트를 드린 겁니다. 노트. 어떤 노트를 들었을까요? 어떤 노트를 들었냐면 여러분들이 저 오늘 제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씩 개념과 사례와 그 전략들을 들으면서 거기다가 기록에 남기시라는 겁니다. 예. 거기다 기록을 안 남기시고 다른 데 남기시면 어떤 일이 생겨요? 네, 인생의 절반이 뭐 찾다가 끝내는 일이 생깁니다. 네, 자 되셨죠? 자 이름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들 이름도 보내주시고요. 자 첫째, 1인 기업이란 어떤 1인 기업인가? 그러니까 1인 기업은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물론 구조상 누군가에게 일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웃소싱 대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독립적인 가치를 만들어 갖고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원칙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독립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강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약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약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본인의 강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가치가 무엇인지, 또 하나가 있다면 나의 비전이 무엇인지, 이게 1인 기업입니다. 물론 혼자 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모든 기업들은요
다 1인 기업 출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스티븐 잡스가 했던 애플도 1인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빌 게이츠가 했던 마이크로소프트도 1인 기업이고요. 사실 우리나라에는 1인 기업이란 창의성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죠. 네이버나 쿠팡이나 다 혼자 1인 기업으로 시작했던 겁니다. 어디서 시작했어요? 창고에서 시작한 거죠. 예. 이게 특징들이에요. 창고에서 뭐 했죠? 궁리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컨텐츠를 좀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템으로 돈을 버실까 고민하기보다 여러분 안에 어떤 콘텐츠가 있는지, 어떤 가치관이 있는지, 어떤 강점이 있는지 좀 생각할 만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1인 기업이라는 교육을 할 때요, 혼생 시간이라는 걸 둡니다. 혼생 시간. 뭐 같아요? 혼자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혼자 생각하는 시간. 한번 카톡에 한번 남겨보시겠어요? 자, 여기 줌 채팅창에 올리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카톡에 10분 경영 검색하고 가셔서 김호환 교수의 10분 경영 클래스라는 채널톡에 남겨보세요. 혼생은 뭐예요? 혼자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보여드리면 80대 20이라는 게 있어요. 80대 20. 이게 뭐냐면 20%는 강의를 들으시고요. 80%는 본인이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는 건 20%입니다. 듣는 건 20%고 80%가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80%를 실행할 시간이 없을 땐 이거 20%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냥 아는 걸로 끝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20%를 배우고 80%를 행해야 됩니다. 80% 행할 때는요, 저는 첫 번째가 후입니다. 누구를 만날 것인가. 만약에 오늘은 저한테 이런 1인 기업에 대한 얘기를 듣고요, 1인 기업의 성공 사례를 들으시고 누구를 만나냐면, 누구를 만났는데, 동창을 만났는데, 야 1인 기업 그거 힘들어, 야 그런 거 하지 마 라는 얘기를 듣는다면 아마 제가 들은 얘기는 다 날아가실 겁니다. 다시는 1인 기업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좀 많이 만나는 편입니다. 유료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유료 컨설팅, 왜냐면 1인 기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좀 고민들이 많아요. 내가 뭘 시작해야 되는지, 뭐가 돈이 되는지,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솔직히 그런 것들을 다 모으면 두려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복잡해서 옵니다. 복잡하면 두렵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건 제 블로그인데요. 예, 이 블로그 2020년에 시작한 블로그죠. 2020년 요 글은 2020년에 쓴 글인데 1대1 상담 이렇게 신청 안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담이 끝나고 나면 이분들이 이렇게 블로그에 댓글을 달아줍니다. 댓글이 보이나요? 댓글이 몇 개나 있나요? 댓글이 지금 한 1000개 정도 있죠. 지금 1000개가 넘었죠. 그 얘기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죠? 많이 만난다 그 얘기입니다. 많이 만나서 제가 하는 일이 있어요. 첫 번째, 정리를 해드립니다. 정리는 뭐죠? A는 A고요, B는 B고요. 본인이 경험한 건 이것이고요, 본인이 해야 될 건 이것이고요, 본인이 공부해야 될 건 이것이고, 이런 것들을 정리합니다. A는 A고, B는 B고, C는 C고, 여름옷은 여름장에, 겨울옷은 겨울장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이 정리가 되어야 뭐가 발견돼요? 내가 발견돼요. 나는 누구인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이 저희들이 1대1 상담하면서 해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비전입니다. 아까 제가 많은 분들이 1인 기업하기 전에 두려움의 감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감정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 하는 일의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경험 있는 멘토를 찾아가서요,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왔는지. 왜냐하면 경험이 있다는 것은 이 비전에 대한 안목이 있다는 겁니다. 안목과 식견이 있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해드립니다.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이렇게 되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네요, 이거죠.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시작입니다. 시작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시작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네, 촌스러울 수도 있고요, 유치할 수도 있고요, 또 이 시작이 굉장히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근데 안정되고 우아한 시작은 없다, 이겁니다. 그 저한테 와서 상담을 받는 분, 제가 지금 상담비를 33만 원을 받거든요. 큰 건 아니죠. 예. 근데 이렇게 받으면 정리에 대한 리포트를 드리고요, 비전에 대한 어떤 코칭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작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 대충
이 얘기가 끝나면 시작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후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건 더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제가 세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 1인 기업을 하는 세 가지 성장 모델 중에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할 때 하는 건데, 이걸 이 1000명의 댓글을 받았다는 건 경험이 많다는 거죠. 예. 경험이 많으면 어때요? 기술이 높아진다는 거죠. 예. 내가 진정 하고 싶은 일, 예, 하고 싶은 그 일. 이게 1인 기업의 첫 번째 모델입니다. 하고 싶은 일들의 공통점은 뭐죠? 과거 기반의 욕구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것을 하고 싶은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현재는 그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내가 과거에 하고 싶은 것에 매달리지 않아도 좋다는 겁니다. 차라리 저는 하고 싶은 일은 현재 하고 싶은 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그 현재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현재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하고 있는 일 말고요, 새로운 일들을 계속 찾습니다. 근데 한 가지 노하우를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 특히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왔던 일들은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일을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미숙합니다. 어느 게 돈 될 것 같습니까? 그죠? 근데 관건은 익숙한 일을 혁신하셔야 돼요. 뭘 혁신하실 거예요? 목표를 혁신하거나, 방법을 혁신하거나, 기록을 혁신하거나, 여러 가지 고객을 혁신하거나, 이렇게 혁신이 될 때 이 쓸모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혁신하는 것도 훌륭한 1인 기업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에요. 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려면 일단 익숙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가 있어야 돼요. 어떤 거요? 가치를 부여해야 돼요. 가치. 예, 이 익숙한 거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건 내가 익숙한 것이 누구에게 필요하지? 근데 이것이 두 가지가요. 그냥 경험에 둘 것인가? 이걸 매뉴얼에 둘 것인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 지식, 수익 이런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우선 하나씩 조금 사례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내가 진정하고 싶은 그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 그 영어로 치면 like죠. 예, 내가 좋아하는 일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 예, 또 하나는 내가 진짜로 원하는 일, 그런 want일 수 있어요. want. 이게 뭐냐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욕구의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must입니다. 내가 진짜 해야 하는 일.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명이라든지 의미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일단 중요한 like,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은 정말로 잘하는 일입니다.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내가 잘하는 일이 보통 좋아하는 일이 많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욕구입니다. 욕구에는 뭐가 따른다? 시제라는 게 따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하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큰 게 뭐냐면 나 작가 되고 싶었어요. 언제요? 중학교 때. 그럴 수 있어요. 학교 다닐 때는 작가라는 직업이 어때요? 매력이 있죠. 예, 프리랜서이기도 하고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예, 그러면 저는 그래요. 중학교 때 이 꿈을 이뤘어야 옳다는 거죠. 근데 시대가 좀 지났잖아요. 시대가 지나가서도 내가 여전히 과거에 꾸었던 꿈에 얽매인다면 그분은 아마 아직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어요. 차라리 저는 머스트,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야? 본인이 갖고 있는 소명이 뭐야? 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돈이 안 될지라도 이겁니다. 오늘 어떤 젊은이들이 저를 인터뷰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20대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본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어떤 사업에 어떤 전략적인 수익이 높지 않아요. 그러면 이 업을 버려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아이템을 찾아야 될까요? 그렇죠. 그 제가 물어봤어요. 자네들이 이 사업을 시작한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뭐 약간 교육에 관련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나 봐요. 우리나라 교육이 문제가 있고 청소년들이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사회적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수익이 아니네. 그랬더니 가는 김에 이제 돈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너희들이 얘기하는 게 수익보다 만약에 사회적 가치가 높다면 가치에 집중하고 수익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라 이거죠. 예. 수익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하고 싶은 일은 어때요? 욕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익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돈이 안 된다고 해서 이걸 포기할 거냐?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포기하면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참 안타까운 본인의 인생의 어떤 경계선이 될 수 있어요. 경계선이라기보다는 한계선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가면요, 이분이 만약에 수익의 문제 때문에 지금 있는 아이템을 바꿔서 다른 아이템을 할지라도 이 한계선을 넘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봐서 제가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 질문을 바꿔라. 질문을 하라.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지금 이제 ROI, 보통 이제 수익률이 높지 않다. 그러면 이 사업은 안 하는 게 옳을까요? 수익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하는 데 옳을까 이거죠. 그래서 본인의 질문을 하라. 어떻게 해요? 수익률 잘 보세요. 수익률 현재 5%를 어떻게 하면 20%로 만들 것인가 라는 질문을 만들고 이 질문을 벽에 써서 붙여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현재 수익률 5%를 20%로 만들 것인가 라는 어떻게라는 질문이 들어가면 우리는 뇌는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럼 이 한계선은 어떻게 돼요? 이 한계선은 훨씬 더 올라가게 돼 있죠.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랬을 때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하고 싶은 이 일,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Y는 무엇인가 이거죠. 이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 Y가 이 수익률 5%에 대한 질문을 해결하는 동력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의 문제입니다. 왜냐면 두 가지의 문제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Y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 이걸 해야 되는 어떤 당위성, what, 내가 그거 얼마나 벌고 싶다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이걸 Y에서 시작해서 what으로 해결되기 위한 이 갭의 해결의 문제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하지 말고 함께 해결하는 건 어때요? 해결하는 과정에서 노하우가 생기는 건 이건 놀라운 겁니다. 노하우가 생기겠죠? 이 노하우를 어떻게 해? 이걸 적용하는 겁니다. 어디에요? 내가 새로운 사업에, 신규 사업에. 그러면 처음에 했던 사업의 한계선을 탈피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 일이 뭐 돈이 안 되어도 있지만 어려워요. 뭐 이거죠. 또 뭐라고 그래? 복잡해요. 라고 하죠. 예. 복잡해요. 뭐 이런 것도 어려워요. 복잡해요. 뭐 힘들어요. 뭐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진짜 내가 이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얼마큼 간절한가에 따라서 어려운 일은 어떻게 한다? 어렵게 한다. 자, 저하고 연결된 카톡, 채널톡에 남기겠습니다. 뭐라고 남겨요? 어려운 일은 어떻게 한다? 어렵게 한다. 불편한 일은 어떻게 한다? 불편하게 한다. 복잡한 일은 어떻게 한다? 복잡하게 한다. 예, 또 제가 아까 뭐라 힘든 거, 힘든 일은 어떻게 한다? 힘들게 한다. 예, 자, 채널톡에 남겨보세요. 제가 얘기한 저 나름대로의 명언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잘하는 방법을 어디에 둘 것인가? 진정 하고 싶은 일이 어려워도 어렵게 한다. 복잡하면 복잡하게 한다. 힘들면 힘들게 한다. 그게 핵심이 될 수 있어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1인 기업을 하는 제가 볼 때 첫 번째 모델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였지? 내가 하기 싫은 게 뭐였지? 이렇게 구분하는 것. 우리 이제 1인 기업 교육에서는 핵심 가치라는 거를 정해요. 네, 핵심 가치. 저는 핵심 가치가 독립, 아니면 성장, 가치 이렇게 가거든요. 여러분들 어떤 게 핵심 가치세요? 핵심 가치란 게 뭐죠? 내게 가장 중요한 게 뭐지? 내가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렵지만 해야 되는 건 뭐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본인이 갖고 있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경계선이 있잖아요. 이 경계선을 깰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냥 강의만 많이 듣고 실력만 좋아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정말로 간절한 당위성.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것을 왜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정하는 건 뭐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1인 기업을 하는 첫 번째 방법이었어요. 뭐예요? 하고 싶은 일을 한다. 물론 하고 싶은 일이 특정한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1인 기업들 대상으로 경영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원칙이 있어요. 제가 김영환 교수가 하는 1인 기업 과정 안에는 제가 어떤 아이템도 소개하지 않는다. 어떤 아이템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블로그를 어떻게 해라, 인스타를 어떻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계속 세상은 바뀌거든요. 근데 그 바뀌는 아이템이 있는가 하면 바뀌지 않는 너의 원칙과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걸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또 하나의 방법이요. 하고 있는 일을 철저히 혁신하는 거예요. 뭘 혁신할까요? 일단 성과를 혁신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뭘 혁신할까요? 전략을 혁신하는 것, 방법. 맞아요. 만나는 사람을 바꾸는 것, 이거 혁신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 예를 들어 직장이라고 합시다. 네. 하라 할지라도 내가 직장에서 다른 사람과 다른 성과를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다른 전략을 가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의미를 부여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할 땐 그냥 남처럼 하게 되는 거죠.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고 올바른 어떤 경험들이 있는데 그 경험들이 확장되지 않는 이유는 직장에서는 만나는 이 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과 그 사이에서는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1인 기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출근과 퇴근을 명확히 하라 이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출근해서 만나는 사람과 퇴근해서 만나는 사람을 다르게 가라 그 얘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출근하면서 만난 사람 퇴근해서 또 만나지 않아요? 그죠? 장소만 바뀔 뿐인데 회사 근처에 포장마차에 모여서 또 한잔하면서 누군가를 씹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씹어요? 오늘의 안주는 누구예요? 팀장이에요? 이사예요? 사장이에요? 이렇게 갖고 인생이 바뀔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철저히 혁신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제 상담을 할 때 일단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습니다. 스토리죠. 이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는가, 그죠? 경험을 하는 와중에 어떤 가치관이 있는가, 그리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었을까, 이것들이 과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현재죠. 그 현재는 어떠한 일을 하는가, 현재. 예. 현재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떤 노하우가 있는가. 저희 중요한 건 뭐예요? 비전이에요, 비전. 그래서 이분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가, 이거죠. 어때요? 우리의 인생은 딱 이렇게 3등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3등분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딱 30대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현재는 60대 기준입니다. 맞죠? 60에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60대에서 90대로 가는 기준입니다. 각각의 키워드가 달라요. 이 과거에서는요, 어쩌면 생존, 살아남아야 된다 이겁니다. 과연 지금의 혁신을 중요하게 이기는 시대에 내가 고난을 겪고 성장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60대에 위해서는 어떤 가치를 발휘할 것인가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저는 두 가지의 진단을 해드려요. 이거 참 재밌죠. 하나는 기질을 진단을 하고요. 하나는 지능 진단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예요? 선천적인 겁니다. 선천적인 거. 소위 얘기하는 타고난 거, 이거 타고난 거. 타고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타고난 건데 이분들이 경험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게. 직장에서 아니 집에서 30년을 육아를 하더라도 얻는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 이 경험은 뭐죠? 선택한 거죠. 선택한 건 뭐죠?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 잘 사는 겁니다. 한국어에는요. 잘 산다는 개념이 뭐예요? 이게 애매해요. 부자예요? 그럼 못 산다는 건 개념이 가난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잘 산다는 건 뭐죠? 잘 보세요. 잘 산다는 건 내가 태어날 때 타고난 선천적인 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인정하고 있는가 이거죠. 또 하나, 내가 뭔가를 선택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선택한 것에 잘 책임지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철저히 분석하는 거다 하는 거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면들을 좀 안타까워하는 면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한 30년 동안 보험을 하셨어요. 보험 영업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저한테 왔는데 저한테 오기 전에는 아마도 무슨 전자책을 쓰기로 하고요. 뭐 어디 가서 뭘 배우고요. 이렇게 했는데 본인의 갖고 있는 경험과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익숙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분은 와서 이제 보험을 30년 동안 하니까 질렸어요. 아, 난 이제 더 이상 보험하기 싫어 이러고 왔는데 이분한테 쭉 따져보니까요. 이 기질도 굉장히 외형적이고
이분이 갖고 있는 지능은 인간에 관련된 친화지능과 논리수학 지능이 있었어요. 두 가지 합치면 뭐예요? 두 가지 합치면 보험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소위 재정의를 잘 못했던 것들이죠. 재정의를 다시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다시 시작했는데 지금 이분이 에스모의 생명에 계시는데 거의 전국 탑을 찍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본인의 강점을 개발한 거 맞죠? 근데 이분의 강점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정말 탑을 찍으면서 얻었던 노하우를 콘텐츠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되게 바람직한 거죠. 이 콘텐츠로 텍스트를 만들면 고객과 연결하기가 쉽고요. 만약에 이걸 가지고 본인이 구독의 수익을 얻는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걸 통해서 어떤 결과를 통해서 어떤 기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수익을 잘 보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거.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제 얘기 잘 들어보십시오. 근데 이거를 제 얘기나 제 책만 받고 이해가 잘 안 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 그러냐? 살아온 게 있어서 그래요. 한 번도 이걸 갖고 이렇게 살아오지 못하면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도 사실 신뢰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저도 내일 모레 나이가 60입니다. 그러면 저도 이거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지 않았겠느냐 그 얘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건 제가 여기서 얻었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소개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르지 않는 샘물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세 가지는 꼭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저랑 지금 카톡으로 연결하셨죠? 지금 카톡 다시 설명할까요? 카톡에서 검색 10분 경영 하세요. 카톡에서 검색 10분 경영 하시고요. 10분 경영을 검색한 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실시간 채팅으로 이름을 다 보내주신 겁니다. 자, 세 가지. 첫 번째는요. 뭐로 돈을 벌릴 것이냐? 돈. 첫 번째가 시간입니다. 시간 팔아 돈 되는 거. 아까 우리 강의하는 것도 시간당 받잖아요. 그죠? 그 시간당 보통 돈을 버는 것들이 보통 몸으로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좀 한계가 있죠. 근데 이거는 쉽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 뭐 갖고 돈을 벌어야 되냐고요? 지식입니다. 기술이나 지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노하우로 누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 돈이 됩니다. 이때는 시간당 돈 안 됩니다. 이때는 뭔가 단위가 틀립니다.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여기서는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노하우를 얻습니다. 이 노하우가 어디로 가야 돼요? 이 노하우를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강조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 여러분들이 이 지식에서 콘텐츠를 만들고요. 이 콘텐츠의 노하우를 가지고 고객들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콘텐츠가 구독의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구독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 고객과 여러분들은 인격적인 관계로 이때는 진짜예요. 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나한테 구독을 끊지 않는 한 나는 이들과 구독을 갖고 있습니다. 나와 지식과 수익이죠. 시간은요.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다음에 지식 나왔죠. 지식의 문제가 됐죠. 그 다음에 수익을 만들어내는데 수익을 시스템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1만 원? 1만 원의 구독료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1만 원의 구독 고객을 50명을 모았다 칩시다. 그러면 얼마예요? 50만 원입니다. 50만 원이 어떻게 들어오냐고요? 매월 들어옵니다. 이게 자동 결제입니다. 자동 결제. 그분이 나와 구독 관계를 끊기 전까지는 계속 나옵니다. 그럼 1만 원을 보는 콘텐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고객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콘텐츠를 만들면 이 구조가 나옵니다. 50만 원 벌고자 50만 원 벌어서 얼마나?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은행에 1억을 갖다 놓죠? 그러면 얼마를 받아요? 이자로 33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50만 원은 대단히 큰 금액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 금액들이 컨텐츠가 축적이 되겠죠. 사실 지금은요. 이렇게 복리라고 그러죠. 축적 이런 비율들이 사실 부를 창출하는 기준입니다. 근데 그냥 돈 먹고 돈으로 먹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콘텐츠와 지식과 노하우로 축적의 관계가 뭐가 돼요? 공유의 관계가 뭐가 돼요? 구독의 관계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이렇게 되면 1억이 없어도 33만 원 아니 50만 원 아니 그 이상의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때요? 제가 지금 만들 생각이 하는 게 이 마르지 않는 샘물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제 소개했죠. 저는 프리미엄 컨텐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로도 수익을 내는데 저도 과거에는 이 시간당 버는 일을 오래 했죠. 강의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그죠? 근데 지금은 저의 대부분의 수익이 구독 수익입니다. 구독에서. 근데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이거 당신이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아니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지금 저한테 배우셔서 저보다 수익을 훨씬 내는 사람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 수익이 뭐예요? 구독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독이 어디서부터 나온다? 콘텐츠예요.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까요? 이게 제가 오늘 저녁 때 이제 경영 멘토링에 대한 북특강을 하는데 다음 주 화요일 날 제가 이 책에 대한 멘토링 특강을 할 겁니다. 이 책의 제목이 뭐예요? 구독 전쟁입니다. 구독 전쟁.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시대는 구독의 시대다라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할까요? 네. 아디다스가 원래 미국에서 어디서 팔았냐면 아마존에서 팔았거든요. 근데 아디다스가 아마존을 포기하고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요? 아디다스가 구체적인 자기 고객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나왔어요. 넷플릭스 아시죠? 넷플릭스. 예, 이 넷플릭스 안에 누가 있었냐면 디즈니가 있었거든요. 디즈니가 넷플릭스로부터 나왔어요. 사실 넷플릭스 안에 있는 게 디즈니의 콘텐츠를 판매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이유는요. 디즈니가 디즈니에 대한 고객과 함께 이 구독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넷플릭스를 빠져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이 얘기는 그런 회사만이 아니고요. 이제는 유료 콘텐츠를 구독하는 게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제가 한 가지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제가 쓴 책입니다. 제가 보내드릴 책은 죽어도 사장님이 되어라 책을 쓸 것이고 보내드릴 거고요. 이 책은 10분 자기경영이란 책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서 보시면 되는데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이런 책들이 다 제 컨텐츠 작업을 통해서 나온 성과물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책을 쓰려고 글을 쓴 게 아니고 콘텐츠를 만들려고 작업을 하다가 나온 성과물들이라는 거죠. 이건 네이버 카페입니다. 예. 혹시 저한테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이 네이버 카페를 비공개로 하나 만드셔서 저를 초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되게 많은 분들이 저하고 이 콘텐츠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 네이버 카페에서 하는 게 뭐냐면 여기 보이시죠? 카페를 만들고요. 이 카페가 이 비공개로 카페를 만들면 저를 초대하시면 제가 이것을 온라인 오피스가 만들도록 합니다. 온라인 오피스는 쉽게 말하면 아까 얘기한 외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어디서 창업을 했다고 그랬어요? 창고라고 그랬죠. 그걸 지식 창고라고 하는데 지식 창고의 역할을 하는 것을 알려드릴 겁니다. 여기에는요 몇 가지의 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브랜드가 있습니다. 브랜드 스토리. 두 가지의 질문을 해드려요. 세 가지의 질문. 나는 누구인가? 또 하나의 질문이 뭐냐면 내가 살아오면서 정말 잘했던 거. 결정 잘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뭘 잘했죠? 결정 잘하고 책임 잘 짓고 문제를 잘 해결했던. 또 하나가 내 고객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 고객은 누구고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를 20가지를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객의 문제는 무엇이고 이게 브랜드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콘텐츠입니다. 예. 콘텐츠의 게시판을 만들어서요. 여기에 이게 많은 분들이 지금 콘텐츠 만들고 있는 건데요. 어떤 콘텐츠냐면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고객이 나한테 주는 질문 기법입니다. 질문 기법으로 콘텐츠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의 답변, 솔루션을 만듭니다. 그럼 이렇게 만든 게 어떻게 가공되어자면 이거를 블로그에 만들거나 이거를 유튜브를 하거나 아니면 이걸 가지고 칼럼을 쓰거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요즘은 온라인 신문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신문사의 특징들은 누군가의 칼럼을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이렇게 메인 콘텐츠를 많이 쌓이게 되면 블로그나 유튜브 하는 거, 틱톡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쓸 글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노트북을 열어놓고 어떤 글을 쓸지를 고민합니다. 이거 계속해서 하기가 어렵겠죠. 유튜브를 하는데 카메라 열어놓고 그때 고민해. 못 찍지? 그 오래 못 찍어요. 그래서 저는 이 콘텐츠에 본인의 어떤 리스트가 만들어지고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면 이걸 가지고 블로그 할까? 이걸 가지고 유튜브 할까? 이걸 가지고 칼럼을 쓸까? 뭐 이걸 가지고 저처럼 이제 프리미엄 콘텐츠를 만들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면 이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컨설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 도움이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이 비공개로 네이버 카페 만드셔서 저를 초대하시면 제가 이거 컨설팅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왜 마르지 않는 샘물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익을 낼 것은요, 이 수익을 많은 분들이 내고자 합니다. 수익을 내기 전에 수요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카페에서 하는 작업이 뭐였죠? 이 작업에 말하자면 고객의 수요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수요를 만들어내려면 뭘 만들어야 돼요? 말하자면 콘텐츠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는 어디서부터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고객의 문제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객을 설정하려면 나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누구를 돕고 싶은가? 김영환 교수의 고객은요, 사실 한 4050의 직장인입니다. 직장인인데 1인 기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저한테 고객입니다. 저는 그분들의 질문들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팟빵이나 블로그에 가보면 지금 그 콘텐츠가 몇 개라고요? 1000개가 넘습니다. 1000개가 넘습니다. 예, 이거 넘죠. 그리고 아까 제가 그 고객들과 만나고 1대1 신청하는 그 페이지에 보면 지금 댓글이 1000개가 넘어갔죠.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저한테 컨설팅을 받고 아까 얘기한 본인이 어떤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죠? 어떤 시작을 해야 되는지, 어떤 정리가 되어야 되는지,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는지, 이 세 가지가 정리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정리가 전 일단 첫 번째인데요.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은 걸 가지고 많은 걸 하려고 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게 다 하지도 못합니다. 예, 하지도 못합니다. 정말 한두 가지에 집중해서 성과를 내오고 수익을 만들어내야 본인의 브랜딩이 건강해집니다. 그 본인의 브랜딩이 건강해져야 거기서부터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얘기한 세 가지 기억나시죠? 내가 진정 하고 싶은 그 일을 한다. 맞아요. 이것인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철저히 혁신한다. 이것인지, 아니면 마르지 않는 샘물로 내가 갖고 있는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한다. 어떤 건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멘토가 있으세요? 멘토를 찾아가세요. 우리 안현숙 대표님 찾아가세요. 멘토를 만나세요. 멘토를 만나서요, 여러분들이 현재 어떤 입장인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선택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너무 많은 것들을 안고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홀가분하게 가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커피 한잔 하세요. 제가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저한테 도움 필요하시면 저한테 하세요. 상담 필요합니다. 꼭 상담이라기보다는 대화를 하는 거죠. 대화. 네. 소통을 하면 어때요? 생각이 넓어지죠. 맞습니다.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내가 뭔가 시작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꼭 굳이 새로운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진정 하고 싶은 꿈이 뭐예요? 그것을 시작해도 되고,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네, 거기서부터 혁신해도 됩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을 나오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한번 구분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상담료는 33만 원을 받아요. 그리고 저는 서울에 서울숲에 있습니다. 예. 다른 줌이나 다른 것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해보면은 어떤 분이 성공하나 그러면 간절한 분이 성공합니다. 예. 어저께는 일본에서 오셨어요. 예, 세 분이. 일본에서 상담을 하고자 오셨어요. 예. 부산에서 오기도 하고요. 네. 사실 이게 서울에서 보면 부산이 먼저, 서울에서 보면 우리 현숙 씨 있는 광주가 멀죠. 근데 광주 사람은 서울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근데 그게 그 간절함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와서 간절함으로 한 1시간 정도, 제가 식사를 대접해도 되고요. 오면은, 33만 원 안 내도 돼요. 네, 예, 안 내도 됩니다. 예. 어떤 분은 극구 내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오신 분들한테 제가 안 받고 무료로 해드릴게요. 예. 그 대신 지금 저하고 카톡으로 연결되셨죠? 예, 저한테 만나고 싶습니다. 상담 신청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세요. 예, 그러면 제가 제 일정표를 드릴게요. 유료 상담 일정표를 드리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스케줄 되는 대로 오셔서 저랑 차를 한잔 하세요. 한잔 하시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도는 좀 틀을 좀 짜 놓으시고, 그러면 제가 누구를 만나면 좋은지,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좋은지 제가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렇게 틀을 잡고 멘토의 도움을 받고 시작하면 적어도 엉뚱한 데서 엉뚱한 사람을 만나서 걷길로 가면서
이게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헤매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제가 오늘 약속한 대로 오늘 여러분들하고 딱 세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좀 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1인 기업을 시작하는 건 저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두려운 분들의 공통점이 왜 두렵습니까? 복잡하면 두려워집니다. 예. 복잡해지지 않기 위해서 세 가지 키워드. 자기 정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비전을 명확히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무엇으로 시작할 것인가. 근데 시작할 때는요, 제가 좀 한 가지 조언을 드리면 너무 우아하게 시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고요? 촌스럽게 시작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안전수 사장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촌스럽게 시작한 분입니다. 정말 애처롭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너무 우아하게 시작하려다 보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가져가시더라고요. 엊그제 부산에서 어떤 분이 오셨는데 참 놀랍죠. 자격증이 300개가 있어요. 이분이 60이 넘으셨는데 열심히 살아오셨죠. 예. 아마 누군지 아마 우리 안현수 사장님도 누군지 아시는 분이에요. 예. 이게 자격증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갖고 있는 질문이 뭐냐면 교수님 이 많은 자격증을 합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그걸 왜 합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그걸 합쳐야 내가 이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고객이 누구입니까? 고객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필요 없는 건 잠시 내려놓아도 좋다는 거죠. 그럼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중식 자격증도 따고 한식 자격증도 따고 양식 자격증도 따고 근데 그걸 다 합치면 뭐가 돼요? 김밥 천국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스페셜한 사람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스페셜한 사람이 되도록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것들로부터 정리되고 시작되고 비전을 찾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만의 인생 1인 기업 어떻습니까? 집중할 수 있으시겠죠? 여러분들의 인생 1인 기업을 만드는 세 가지 성장 모델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드렸고요. 제가 진짜 아까 약속한 건 약속 지킵니다. 네, 죽어도 사장님이 되어라 책 15,000원짜리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름 넣으시고요. 주소 넣으세요. 주소하고 연락처를 꼭 넣으셔야 되고요.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신청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제가 일정을 보내드리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뵙는 하나의 용기나 하나의 시점이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중요한 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